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인 체크 시간으로 함께하게 된 이채은입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래도 초록불도 꽤나 들어와 있는 비트코인 또 히트맵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 흐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먼저 비트코인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0.31%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0.44%의 강세, 또 리플까지도 이렇게 빨간불 켜내주면서 올라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의 반등세가 나오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도미넌스 차트는 또 어떨까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함께 확인하셨을 경우에 이 노랑 색깔 차트를 함께 보시면 되겠는데요. 약간 오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쪽으로는 현재 도미넌스 차트가 약간 빠지는 흐름들 우하향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코인들의 모습까지도 회색 차트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ETF 플로우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잠시 또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다시금 또 양일 동안 빠져나가는 흐름도 지금 ETF 플로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쪽에서는 그 흐름이 약간 다른데요. 계속해서 빠져나가다가 최근 양일은 또 다시금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어떠한 코인 이슈들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것인지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4월 1일 코인 이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블랙록의 CEO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미국의 경제 위기에 달러의 위상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것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레리 핑크 블랙록 CEO가 31일에 발표했던 이 블랙록의 연례 서한을 통해서요.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의 위상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레리 핑크 CEO는 이 미국의 정부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전 세계에서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를 인해서 투자자들이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찾기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인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논란 또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구나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RWA 시장 그러니까 자산 토큰화 시장에서요. 트럼프 관세 전쟁 발표를 앞두고 자산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무역 대상국들에 대한 부가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죠. 지금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또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시장에 뜨겁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자산 토큰화 시장에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 인투 더 블록은요. 31일 공식 X 계정에 포스팅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안전한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에 따라 RWA 시장의 시가총액이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죠. 트럼프의 아들들 소식인데요. 참 트럼프 일가의 이야기들이 뜨겁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속하고 있는 투자자 그룹이요. 31일에 이 미국 대형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헛에잇의 지분 대부분을 인수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투자자 그룹인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는 공식 성명을 냈는데 이 헛에잇의 비트코인 채굴 하드웨어를 인수했고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메타마스크 아르헨티나에서 암호화폐 직불 카드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암호화폐 원래 서비스인 메타마스크가요. 지난 공식 성명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암호화폐 직불 카드인 메타마스크 카드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냈습니다. 이 메타마스크 카드는 디지털 버전으로 먼저 출시가 되었고요. 몇 주 이내에 실물 카드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카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또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트럼프 가족의 코인 관련 이야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인 채굴에도 이제 일가견이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과 함께 이 가상자산 사업을 좀 본격화했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진 바가 있었죠. 이 트럼프 일가가요,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까지 뛰어들면서 가상자산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또 이와 함께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 범위를 키우고 있다라고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인 아메리칸 비트코인과 합병을 통해서 지분 20%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인프라 상장 기업인 헛에잇이 이날 출범시킨 채굴 전문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합병 이후에 헛에잇은 이 자회사 지분을 80%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는 지난 2월 AI 데이터 센터로 설립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합병된 회사의 명칭은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헛에잇과 트럼프 일가의 이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는 이병 합병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를 만들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 자체적인 비트코인 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개발자로 알려져 있는 이 나카모토 사토시는요. 비트코인 최대 공급량을 2,100만 개로 제한을 했고 또 이 중 90% 이상이 이미 시장에 풀린 것으로 전해진 바도 있었습니다. 헛에잇은 성명을 통해서요. 헛에잇이 보유한 ASIC 기반 이 채굴기 대부분을요.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에 전략적으로 양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헛에잇은 약 6만 1,000대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아메리칸 비트코인에 양도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채굴 기능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 반도체를 활용한 채굴기가 되겠고요. CPU, GPU 채굴에 비해서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라는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채굴기를 사용하게 되면 코인을 좀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조금 기억해 가야겠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전략 책임자로 임명된 에릭 트럼프는요, 성명을 통해 이 헛에잇과 같은 비트코인 업계 선도 기업과 협력을 해서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출범하게 돼 영광이다라는 입장을 함께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헛에잇의 데이터 센터 운영 전문성 그리고 우리의 비트코인 및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공동의 열정을 결합해서 강력한 가상자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또 미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힘주어서 이야기한 바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주니어도 함께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사업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투자를 계속해서 해왔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면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은 훨씬 더 큰 기회를 제공한다. 또 우리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실행하고 전략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에릭 트럼프도 또 인터뷰를 함께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기업 공개까지도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원대한 꿈까지 꾸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해당 사업은 가족 부동산 기업인 트럼프 그룹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또 운영이 된다라고 강조를 한 바도 있었는데요. 다만 또 그 트럼프 일가의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의 협력 가능성은 시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인기를 활용한 밈코인을 이전에 출시한 바가 있었죠. 또 최근에는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인 US 달러 원 출시 계획까지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재선에 대한 성공으로 인해서 백악관에 복귀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일기 때와 달리 가상자산 쪽으로에 대한 지지 입장을 굉장히 강력히 드러내고 있고요.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이지리아 쪽의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공식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소식인가 조금 더 봤더니요. 이 나이지리아가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2025년 나이지리아 투자 및 증권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는 개정된 법안을 통해서요.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으로 자산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옹호론자이자 교육자인 이 오피루멘은요,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금지된 자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련 활동에 연루된 이들을 법적으로 괴롭혀온 관행은 이제 중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ISA 2025는 이 디지털 자산과 투자 계약을 증권으로 정의를 했고요. 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SAC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단계 금융 사기를 금지하고 이를 주도한 자에게는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다만 룸에는 벌금 수준이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서 좀 낮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는 2천만 나이라의 이 벌금이 수십만 달러를 편취한 사기 플랫폼엔 가벼운 처벌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편취, 그러니까 사기를 했을 때 수십만 달러를 편취했더라도 우리 돈으로 약 1,917만 원 정도의 벌금만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꼬집은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지리아 당국에서 또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지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번 법안은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의 권한까지도 함께 강화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SEC의 에모 모티미 아가마는요, 이번 개정이 혁신을 장려하고 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나이지리아를 국내외 투자자에게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번 조항을 조금 반기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룸에는 SEC가 디지털 자산 산업의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외국 기업들의 시장 진입 장려를 위한 세금 감면이나 이런 다양한 유인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최근 좀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을 맞고 있고요.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디지털 자산을 대체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함께 기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약 59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87조 73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 바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상승이 어렵다라는 일각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우리 시간으로 1일 오전 10시 기준으로요. 이 코인게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이더리움은 2.3%, 바이낸스 코인은 1.6%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솔라나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는 모습도 집계가 됐는데요. 이 가상자산 시장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도입을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일 오후나 2일 오전쯤에 상호 관세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은 3일 0시를 기해서요. 미국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조치할 예정이라는 점까지 함께 전해진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세계 무역 전쟁이 다시금 심화할 것이다. 또 경제 성장이 침체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우려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올해도 또 약세를 띨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의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볼까요? 현재 가상자산 헤지펀드 레커 캐피털 설립자인 퀸 톰슨은요, 올해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2달 전 10만 9천 달러 대비해서 무려 절반이나 떨어진 수준이 되겠는데요. 이런 내림세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한다고는 밝혔지만 또 견딜 수 없이 느리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낮은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또 현재 시장은 대규모 청산과 폭락과 같은 매우 큰 변동성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요. 하락세는 사람들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또 충격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이 바닥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다시금 내비친 것입니다. 또 이어서 정보 효율성 부서, 이 도지의 인력 감축, 관세, 연준의 제한적인 대응, 또 새로운 이민 정책과 같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향후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이 이러한 역풍에 직면을 좀 해 있다라고 밝혔고요. 올해 가상자산 산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참 좋지 않은 전망들을 계속 내놓은 모습이었는데요. 또 다른 트레이더의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가상자산 트레이더 로마는 엑스를 통해서요. 코인베이스가 4시간 봉 차트 기준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수 구간인 50을 심리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관세 이야기 조금 더 이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위험인가 기회인가 참 궁금한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경제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 코인 시장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전 세계를 겨냥한 대규모 관세 정책 발표를 예고를 했고요. 현재 시장에서도 이 발표를 가장 기다리고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혼란과 기대가 교차하는 흐름 속에 좀 요동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장 마감 무렵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요. 관세 이슈에 대한 시장의 사전 소화 가능성을 보여준 바도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또 블룸버그 등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 증시의 3월 성과를 2022년 이후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가의 핵심 팬드 매니저들은 이러한 이 관세 정책들의 방향과 파급 효과를 사전에 파악을 했고 이미 자산 배분을 완료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3월 마지막 증시는 하락 출발을 했고요. 상승 전환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관세 리스크에 대한 소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할 여지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에 이어서 이제 전방위로의 확산을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익 축소와 소비 둔화 가능성 같은 관세 발표 이후의 실질적인 영향들 또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시장의 이미 예상된 이슈다라고 평가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에 오히려 주목하는 입장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 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최근 금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겠는데요. 온스당 3,150달러가 되고 있고요. 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디지털 안전 자산으로 불려왔었는데 이 최근에는 미국 증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한때 8만 2천 달러 그 아래로 밀렸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이 선을 회복하면서 시장 안정을 좀 반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식시장의 조정이 관세만의 영향은 또 아니라고 분석도 함께 내놨는데요. AI 테마주 중심으로 형성된 미니 버블은 자연스러운 조정을 좀 맞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과거의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라는 주장을 함께 내놨습니다. 현재 AI 스타트업들은 상장 이 IPO를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또 개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붕괴 우려는 낮다라는 분석을 함께 내놓은 것입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근본적인 펀더멘털은 좀 견고합니다. 이 해시 레이트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채굴 기업들의 매도 움직임도 미미합니다. 이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이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에 여전히 신뢰를 보낸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트코인 채굴 기업 설립에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죠. 민간 디파이 프로젝트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이어서 채굴까지 그 행보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우호적인 흐름을 예고를 한 바가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참여가 시장에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년 동안 비트코인 매집을 이어왔던 이 비트코이니스트인 마이클 세일러가요. 이번에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또 이 매입을 시작하는 모습들 어떤 이야기였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조 9,508억 원 규모가 되겠는데요. 이 돈을 투입을 해서 평균 구매가는 약 86,969달러의 비트코인 총 약 22,048개를 구매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수치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설립자는 2020년부터 자신이 설립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아이덴티티를 비트코인 매집세로 전환을 했고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셀러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는 이 비트코인이 약 두 달 동안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큰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월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에 따른 자산 시장 공포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기록하고 있죠. 특히 마이클 셀러는 비트코인이 약 1.4% 하락한 30일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가진 것인지 투자자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 매수로 스트레티지의 총 보유 비트코인은 52만 8천 개가 되었고요. 전 세계 기업 비트코인 보유량 중에 최다가 되겠습니다. 스트레티지의 공식 비트코인 개당 평균 구매가는 6만 7,458달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네요. 솔라나 정책연구소가 미국 워싱턴에서 출범이 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워싱턴 DC에서 출범을 하면서 미국 의회 내에 암호화폐 입법에 대한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요. 블록체인 매체인 더 블록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옹호자이자 전 탈중앙화 교육 펀드 대표였던 밀러 화이트하우스 레빈이 주도하는 이 비영리 단체는요.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강조를 하고요. 또 규제 당국과 의회에 보다 폭넓은 이해를 촉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레빈의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리는 워싱턴과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교육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하면서요.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듣고 대체로 비트코인만 떠올리기 때문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물론 생태계는 비트코인을 훨씬 넘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이러한 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 구축되는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솔라나 정책연구소는 스테이블 코인과 시장 구조 법안 초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주력할 뿐만 아니라요. 이 SEC 신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신임 리더십에 대한 영향력까지 행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브라질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브라질에서는 오히려 주요 연금 기금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하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의 최고 금융정책기관은 이 암호화폐가 너무 위험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일부 연기금의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31일에요. 이 블록체인 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브라질 국가통화위원회가 폐쇄형 연금 기금인 EFPC가 이 보증준비금의 일부를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 화폐에 할당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또 가상자산의 특정 투자 특성과 관련 위험을 고려를 했고요. 또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까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또 은행과 보험사가 운영하는 개방형 연금 기금이나 개인 퇴직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EFPC는 수만 명의 노조와 회사 고용 근로자의 퇴직 저축을 관리를 하는 기관이고요. 적립금은 일반적으로 채권과 주식으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고 한편에 지난해 이 영국 연금 전문가인 카트라이트는요. 자산의 3%를 비트코인에 할당한 첫 번째 연금 기금을 지원을 했고요. 미국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블랙록 ETF를 통해서 이 3억 4천만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 각국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다른 관점들도 기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락 속에 금과 채권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의 가격 쏠림이 좀 확인이 되고 있죠.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던 비트코인의 서사에 좀 균열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죠. 경제적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시장은 좀 즉각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각각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투자자들의 불안을 시장에서는 반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은 어떨까요? 온스당 3,15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2%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 신호가 되겠고요. 경제적 수축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동성 속에서 비트코인은 6%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변동성을 고려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 되겠지만 여전히 신뢰할 만한 해지 수단은 또 아니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준비 자산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할 만합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이 좀 투기적인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가야겠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들 또 서사가 어떻게 변동될 수 있을지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각종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들 있으면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